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2월 14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Winter is coming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세요.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어떤 개인의 심리를 해석한다는 게 박사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하는 거는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주신 아주 재밌는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정부는 지난 30일 8월 30일이겠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미군 기지를 조속히 환수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은 어제 청와대가 주한미군기지 땅을 조속히 환수받겠다고 밝히자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이것이 대미 압박카드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종료 직후 미국의 불만 표시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만 해도 이 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1조인데 트럼프가 1조 너무 짜다. 한국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적어도 5조 정도는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미국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야 우리 일본하고 그 군사보호협정 정보교환하는 협정 폐기하자. 그러면 미국이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으로 태평양 방위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미국이 곤란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거를 우리 돈 더 못 낸다 이렇게는 못하고 야 그러면 이 미군 기지 지금 평택으로 다 옮겼고 했으니까 용산이나 뭐 저기 파주에 있는 그런 미군 기지들 빨리 돌려줘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미군 기지 어차피 돌려줄 건데 빨리 돌려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러려면 미군 기지를 돌려주려면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미군 기지가 지금 원상으로 복구하려면 거기에 온갖 기름, 오염 물질로 범벅이 돼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괴물이었나요? 그 송강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활 쏴가지고 잡으려는 거. 그 시작이 미군 기지에서 무조건 배출한 독극물 그거 먹고 괴물로 바뀌는 그런 영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군이 반환해줘야 되는 미군 기지 거기에 토양이 오염되고 오염물질 제거하는 것만 해도 몇 천억 수준이 아니라 몇 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야. 미군이 그거 예산으로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미국 쪽은 야 그거 그냥 우리 그냥 넘겨주면 안 될까? 그냥 넘겨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정부가 야 그거 빨리 돌려주기로 했잖아. 너희들 평택에 다 갔잖아. 그 평택 미군 기지 됐는데 우리가 돈 다 대줬잖아. 빨리 그럼 넌 돌려줘야지
깨끗하게 원상복귀 돌려줘.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를 정부 관계자에게 이게 대미 압박 카드인지 물어봤대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한미, 한일 외교 안보 이슈 관련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대요. 당연히 국방부는 적절치 않다고 했지.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고 동맹관계고 일본하고 뭐 관계야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방이라고 잘 지내야지. 그걸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치사한 짓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려면 청와대나 외교부에 물어봐야지. 국방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써여진 것밖에 읽을 줄 모르는데 국방부한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답을 하겠어요? 한국의 NSC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대요. 또 주한미군은 조기 반환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대요. 이 말은 뭐 트럼프나 미국에서는 뭐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네. 우린 좋은 관계야. 친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남대 김동혁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한국에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할 말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우리나라 뭐 정치 외교 전문가라고 하시는 교수가 그랬으면 그런가 보죠 뭐. 그렇죠 그죠? 네. 박사님, 미군 기지를 조속히 환수하겠다는 이 발표는 대미 압박 카드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걸 해석하기 싫으신 분은 해석 안 하면 되는 거죠. 해석은 지 마음이니까. 근데 뭐가 사실에 가까운가요? 네. 대한민국에서 사실에 가까운 거.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펀드 투자 알고 있었나요? 사모펀드 투자. 부인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꾼 거는 알고 있었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 사실이 뭔가요? 이런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참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가, 해석이 적절한가요는 그거는 모든 해석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 지소미아 때문에 뭐 불만을 표출했다는데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불만 표출하고 압박 내는 거요 필요하다고 믿으신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석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이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건 없다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청와대나 정부가 미군 기지 조속히 환수받겠다고 밝혔다는 거를 이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을 했다면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정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압박 카드로 해석하는 거는 우리 정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드네요. 자, 김동혁 교수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우리의 압박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야기했죠. 예, 트럼프는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장기가 뭡니까? 부동산 장사꾼이거든요. 부동산 장사의 기본은 뭐냐 하면 내가 저 물건이 탐나냐 탐나지 않냐, 상대방이 지금 내가 거래하는 이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로 가지고 부동산 장사를 하는데, 미군 기지 지금 청택으로 다 이전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버리는 이 미군 기지 조속히 반환해달라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압박으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 기지 조속히 반환해달라면 반환해 주지 라고 응답을 하지, 야 조금만 더 세게 해줘,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뭐하던 사람이라는 거 정도를 알고나 이런 해석을 하지, 그동안 진짜 지지온 듯이 가만히 있던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뭔가 한 소리 했다고 그거를 압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찌질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속으로 안타까워했으면 이런 해석밖에 못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나네. 아니면 우리 정부나
또는 뭐 그게 국방부가 됐든 외교부가 됐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한다는 게 뭔지 얼마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역사 관련 수업을 들을 때 역사적 사건의 진행 및 인간관계를 한 개인의 특성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항심서를 듣다 보니 국가든 회사든 결국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고 일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인데 역사에서 해석에서 개인의 성격을 배제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얼마나 현실에 또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관계가 없이 교수나 선생이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하나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이분은 황심서를 통해 그리고 직접 지금 경험하는 외교적인 또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의 진행과 그 인과관계를 한 개인의 특성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역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인 흐름, 진리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한 개인의 우연과 광기 또는 그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모든 중요한 인물들은 영웅적으로 기술을 하려고 하지 그 인간의 개개인의 특성, 심리를 기술하는 것은 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하지 않는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 대개는 죽어요. 왜? 너가 나를 능멸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입장에서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꼭두각시했다라는 걸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뒀고 청와대가 자기가 자랄 때 있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밥상머리 교육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겠냐. 여러분, 뭐 그 집이 대통령이든 회사 회장이든 또는 이 심지어는 교수든 여러분 아침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드라마에서만 나오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회장이면 아침에 같이 자식들하고 식사를 할까요? 우리는 할 거라고 드라마에서 보면 하는 것처럼 놓이니까 뭐 상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바쁜 아버지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학교 간다고 아이들끼리 먼저 그것도 밥은 누가 챙겨주나요? 네, 국모의 역할을 하시는 그 우아한 사모님이 챙겨줄 거라고요? 웃겨요? 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 챙기고 회장님 밥 챙기는 분은 따로 아줌마가 챙기지 사모님이 안 챙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이고 화목하고 자애로운 부모의 이미지를 싹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있다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 독재자, 특히 영웅들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특성은 역사 기록물에서 빠지게 되고 빠지는 거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론조차 못하니까 역사적 사건의 진행 및 인간관계를 한 개인의 특성에 비춰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선생들이 떠들어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수진 장군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아니었다면 로맨티스트나 에이전트였다면 아마 이수진 장군은 마지막 왜구가 물러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나라의 다음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될 건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아예 이 수군들을 왜군에 쫓아낼 게 아니라 그냥 사발풍문을 돌려가지고 그냥 서울로까지 다시 가가지고 한양 도성을 다시 점령을 한 다음에 이 왕이 진짜 있는 게 맞냐?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왔던 네 왕이 네가 하는 게 맞냐? 웬만하면 네 아들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겠니? 광해군 네가 와가지고 빨리 왕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상상하는 것만 해도 참 역사의 흐름을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정에 불과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아이디얼리스트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 해석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적 사건에 있어 지도자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친구 잘 만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일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네. 뭐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조국 씨 혹시 다음 대통령 가능성 있지 않냐? 지금 이 황교안 씨 다음 여론조사에서 3위로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조국 씨가 이번에 이 청문회 난리를 치고 자녀, 딸, 이 어쨌든 간에 공부 유급 딸이 의전해서 유급하지 않고 의전을 졸업해가지고 벌써 있었다라면 졸업을 했더라면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부각이 됐을까요? 네, 부각 안 됐습니다. 장학금 받은 거 문제 안 됐습니다. 딸이 의대를 가지만 않았더라도 네, 조국 씨의 운명은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예, 대선 후보로 나왔을까요? 언급이 됐을까요? 네, 이런 게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이. 그리고 조국 씨가 만일 사퇴를 했더라면 안경환 교수처럼 본인의 뭐 어떤 문제로 뭐 그거를 우리 대통령은 법적인 개인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경환 교수는 개인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황 교수 당신 전공이 뭔데 법적인 걸 따져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네, 조국 씨가 1년 후 2년 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아마 그거는 조국 씨의 성격 그리고 조국 씨의 가족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라고 어떤 분이 해석을 한다면 그것도 개인의 성격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역사적 한 장면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역사에서는 개인의 성격, 지도자의 성격, 지도자의 마음을 배제합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배우고자 한다면 그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역사 해석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2월 14일 WPI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